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업 계획서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요. 이어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는 왜 필요한지, 필요성과 더불어서 사업 계획서 용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 내용과 관련해서 검토를 할 텐데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사업계획서가 정리가 되는지, 사업계획서의 작성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계획서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사업계획서는 고려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실행할 일련의 활동에 대한 그런 계획을 정리한 자료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기록해 놓은 그런 서류인데요.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서는 같은 의미로도 우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사업성 분석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사업성 분석은 고려 중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사업 계획은 실행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사업의 실현을 위한 그런 행동 계획서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는 조리 있게 준비되어야 되고, 또 아무리 좋은 그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실행 계획이 잘 짜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업계획서는 창업자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것, 또 실제 내용보다는 형식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사업 추진 계획을 본인을 위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릿속에 작성한 그런 사업 계획서만으로도 훌륭히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사업의 규모가 크든지 또는 작든지 간에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그 지침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점포를 창업하는데 무슨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 중에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하면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갖게 되고, 또 창업 진행 절차도 보다 수월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쓸데없는 그런 비용을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을 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해결 방안까지도 모색을 하는 이러한 장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 개시 후에 실적 대비 분석의 그런 기초 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주위에서 자금 등의 협조를 받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용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창업자 입장에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서는 창업의 준비부터 개업에 이르는 세부적인 그런 실행 계획안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세부적인 실행 계획안을 작성함으로 인해서 문제점과 더불어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그런 세부 항목별 추진 과제에 대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 환수가 가능한지, 또 투자 환수의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설득력이 있는 그런 추정 손익을 통해서 우리가 3년 후, 5년 후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의 이익 실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또 실질적인 그런 구매 욕구를 증명할 수 있는지 등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용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데, 첫 번째, 창업자 입장에서 사업계획서 용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사업계획서 용도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업계획서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고려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할 투자자, 또 동업자, 간부급 인사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기 행동의 지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계획은 창업 초기의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일단 시작이 되게 되면은 처리해야 될 업무가 많고, 또 시간이 부족하여 가능한 여러 가지의 어떤 대안들을 검토하거나 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이런 사업계획서는 중요한 행동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사업계획서를 투자자 입장에서 용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 또 창업자와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그런 자료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은 투자자가 투자에 관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 제안자와 또 투자자가 직접적이나마 최초로 접촉하는 그런 매개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시사해야 사업 제안자의 투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타당성을 판단해보는 그런 자료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자와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창업자와 경영진의 사업 계획, 또 더불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사업 계획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 또 경영진들에 대한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소자본 창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창업자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구체화된 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계획서가 바로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또 시행 과정상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로 차질을 빚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을 해보면은 사업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업계획서의 필요성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보겠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창업가는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고 또 성공 가능성, 위험의 부담, 또 시장의 조건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체크하고 또 대안을 수립하는 후에 사업에 착수하기 때문에 실패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필요성 세 번째로는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도움을 줄 동업자나 또는 금융기관, 투자자들로 하여금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훨씬 설득력 있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업계획서 필요성의 네 번째로는 점포 경영의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사업계획서는 점포 경영과 또 평가의 지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없다고 하면은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도했던 목표나 예측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때그때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경영의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필요성의 다섯 번째로는 창업자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서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얼마만큼 잘 작성이 되었는지에 따라서는 상품의 공급이나 또는 수요와 관련해서 거래처들로부터 사업의 목표, 경영 방침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창업자 자신의 인격이나 성품을 알리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그 형식이나 또 포함된 내용의 완벽성 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 형식이 고정되어 있는지 또 고정 형식의 사업계획서가 자유형 사업계획서로 이렇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고정 형식의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의 형식이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투자회사, 또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에서는 사업계획서 형식을 미리 작성을 해놓고 신청자들로 하여금 주어진 형식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경우에 바로 고정형식 사업계획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자유형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 작성자가 임의로 결정한 그런 형식에 따라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말하는데요. 자유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은 고정 형식의 사업계획서 내용과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가장 기본적인 요점으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신뢰성, 그리고 능력, 독창성, 이렇게 우리가
기본 요점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는 그것이 독자가 그 내용을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갖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참고자료나 또 자료의 출처, 또 권위 있는 후견인 등을 동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입니다. 창업자 및 경영진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이 나타나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 또 학위, 또 발명, 수상 경력 등을 우리가 밝히는 이유가 바로 창업자나 경영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창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계획 사업이 기존의 다른 사업들과 어떤 점에 있어서 다른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허, 제품의 성능, 경영의 방법 또는 표적 시장 등에서 기존의 사업과 다른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계획하는 사업과 그 사업의 잠재력에 대한 서술을 가능한 한 짧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만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을 시키고 2차적인 내용은 면접 때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의 내용을 지나치게 다양하게 하지 말고 관심을 한두 가지의 주요 생산품 내지는 주요 내용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영진의 공석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경영진에 대해서 처음부터 확실히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생산품과 공정을 설명할 때 전문적인 용어나 또는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투자자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에는 투자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애매한 표현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경영자를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 사업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발견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없으면은 경영자의 신용을 의심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사내 경영진의 활동뿐만 아니라 법적인 내용이나 재무, 회계상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직접 창업자가 사업계획서에 관여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창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이해를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진과 더불어서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첫 번째 원칙은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작성이 되어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용 자체가 명확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핵심적인 내용들을 명확히 제시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각된 통일성을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한 일관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사업계획서는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우리가 강조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업계획서 작성 시기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개념 단계에서부터 작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요. 사업 모델의 기본 틀을 잡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시간 투자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가 연구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강조할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어떤 점들을 사업계획서에서 강조할 건지를 미리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보는 이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작성 예시가 되겠습니다. 농부의 트럭이라고 하는 사업명을 가지고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재배한 그러한 재료로 직접 음식과 농산물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축약되고 함축되어진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바탕으로 음식과 특산물을 판매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쳐주고 있습니다.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로서 반찬가게 협동조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투자 규모는 3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협동조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업의 아이디어로는 각각의 조합원 가게에서 자신들이 생산하는 그러한 창료들을 가지고 플랫폼에 상품을 소개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을 보면은 각각의 가게에서 대표적이고 특징이 있는 특성이 있는 그런 창료들을 각각 소개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이 특히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형 창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지 및 목차가 되겠습니다. 표지는 밝고 깨끗하게 하여서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갖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차의 경우에는 검토자 입장에서 목차를 개괄화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서가 담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짐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준비성과 더불어서 친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표지와 더불어서 목차의 샘플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약문이 되겠습니다. 요약문은 계획사업의 핵심 내용과 그 가치를 집약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창업 아이템이 왜 존재해야 되고 누가 어떻게 실행을 하며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기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약에 작성해야 될 그러한 부분으로서는 기업의 제품과 목표 시장, 또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과거 재무 자료 및 미래 추정 자료, 그리고 경영진의 이력 사항들이 요약문에 아주 축약되어진 형태로 정리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의 현황입니다. 검토자에게 기업의 전반적인 상태를
요약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주나 또 주요 인력, 업종, 위치 등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기업 현황표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검토자에게 기업의 전반적인 상태를 요약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사업의 개요에는 창업 아이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창업의 배경 및 동기, 창업의 목표, 그리고 창업 아이템에 대한 기여도 등의 내용들이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경영 조직 및 인적 자원 계획이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경영 조직으로는 회사의 예상 경영 조직도를 제시를 하고 각 부문별 역할 및 책임자를 선임하면 되겠고요. 창업 핵심 인력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들 또 과거의 실적 중심으로 상세하게 핵심 인력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설명이 될 텐데요. 상대방에게 제품을 알리는 그런 경우로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제품과 서비스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개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기술적인 또 제도적인 관습적인 장애 요인들의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제시하고 어떻게 해결해 갈 건지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시장의 특성 및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객, 그리고 시장의 규모, 경쟁자들에 대한 분석, 또 예상 매출 및 시장 점유율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분석자들의 기초 자료를 통해서 시장의 특징과 시장의 동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의 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비재 시장에서 가능한 그런 시장 세분화 방법과 또 산업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겠고 또 각 세분화된 시장에서 고객 및 구매력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분화된 그런 고객의 행동 양식을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고객이 동일한 마케팅 전략으로 공략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장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고 이 자료들이 정확히 정리되고 제시되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업계획서의 개념과 더불어서 사업계획서의 용도 그리고 왜 우리가 사업계획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요. 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실행할 일련의 활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놓은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또 사업계획서는 창업자 자신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문서화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죠. 사업계획서의 용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본 사업계획서 용도와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본 사업계획서 용도를 우리가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창업자 입장에서 본 사업계획서의 용도로서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우리가 타진해 볼 수가 있고 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으며 또 초기의 행동 지침서로서 우리가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그런 자료로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볼 수가 있고, 또 창업자와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자료로도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죠. 첫 번째로 사업계획서는 체계적인 그런 사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봤죠. 그리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가 있겠고, 또 사업계획서는 자본의 조달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고, 점포 경영의 지침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창업자의 개인적인 그런 성품이나 인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사업계획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정 형식의 사업계획서가 있고 자유형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고정형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로서 창업투자회사나 또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계획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유형 사업계획서는 작성자가 임의로 결정한 그런 형식에 따라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러나 자유형 사업계획서일지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고정 형식의 사업계획서 내용과 유사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과 그 사업의 잠재력에 대한 서술을 가능한 한 짧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요. 계획사업의 내용을 지나치게 다양하게 하지 말고 관심을 한두 가지의 주요 생산품과 주요 시장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경영진은 공석에 두지 말고 반드시 경영진에 대해서 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또 생산품과 공정을 설명을 할 때 전문적인 용어나 또는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또 애매한 그러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계획사업의 잠재적인 그런 문제점을 밝히고 그거를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경영진의 활동뿐만이 아니고 법적인 내용 또 재무회계상의 내용까지도 모두 직접 참여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작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표지 및 목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지는 밝고 깨끗하게 해서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갖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목차의 경우에는 검토자 입장에서 목차를 개괄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서가 담고 있는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약문이 되겠습니다. 계획사업의 핵심 내용과 그 가치를 집약해서 설명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이 왜 존재하고 누가 어떻게 실행을 하며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결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소개, 또 주요 제품과 서비스, 대표진과 경영진, 그리고 핵심 역량, 재무 현황 등에 대해서 기업 현황 부분에서 소개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사업의 개요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창업의 배경과 동기, 또 창업의 목표, 그리고 아이템의 기여도 등이 설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영 조직 및 인적 자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영 조직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예상 경영 조직도를 제시를 하고 각 부문별 역할 및 책임자들을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관리자에 대한 이력, 또 노하우, 그리고 과거의 실적, 이런 것들 자세하게 기술함으로 인해서 핵심 인력들에 대한 기술력과 더불어서 성공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품 및 조직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제품을 알리는 것이고, 제품과 서비스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개발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객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해결돼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분석, 시장의 규모 및 전망에 대한 분석, 경쟁자에 대한 분석, 또 매출액과 더불어서 시장 예상 점유율들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